어느 날 은행에 갔는데 내 통장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던 4억 원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4억 원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믿고 맡겼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진 4억 2천만 원. 지난 2017년 12월 A씨가 주거래 은행이었던 남광주 농협 모 지점을 찾았습니다. 학원 확장을 위한 동업자의 투자금을 고스란히 보관해놨던 농협 통장이 있었겠죠. 만기 적금 4억 2천만 원이. 그런데 갑자기 H기 M기에서 조회를 해봤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빵빵 빵원. 어떻게 됐을까요? 범인은 바로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는 아내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마침 남광주 농협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은행원이었던 거예요. 아내는 같은 해 10월 남편 A씨의 적금 4억 2천만 원이 만기되자 자신 명의의 계좌 1억 2천만 원으로 옮겨놓고 남편 명의의 적금 계좌 3억 원마저 이체를 합니다. 닷새 뒤 3억 원 적금을 중도 해지한 후에 1억 5,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하고 1억 4,500만 원은 자신의 남동생 계좌로 이체를 해서 이른바 너무나도 티가 나는 돈 세탁을 해요. 은행원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티나게 돈 세탁을 하죠? 뺄 생각만 하고 들킬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남편은 A씨 모르게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예금 인출 과정, 이체 과정, 내부 결제 과정, 적금 개설 과정에서 남편 A씨의 인감이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은행 내에서. 그리고 중도 해지한 3억 원 적금 역시 본인만 해약할 수 있는 계좌였는데 은행원, 아내라고 해도 손쉽게 해약이 됐다는 거예요. 남편 A씨는요. 4억 2천만 원 반환을 요청한 후에 가까스로 돌려받았습니다. 아내 B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왔어요. 야, 이거 또 황당하네요. 농협에 아내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혼 소송 중 감사 계류 중이고 오히려 이 아내의 상급자가 승진까지 하는 일까지 확인됐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이거 얼마나 이분 황당했을까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범인이었군요. 아마 이제 저 아내는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하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과거에는 뭐 저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금융실명법이 강화되고 난 이후는 뭐 지금은 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2017년 12월 달에 발생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액을 인출을 할 때 적어도 이제 사인이라든가 본인의 동의라든가 인감을 확인하고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은 뭐 전혀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관행적으로 이 금융권에서는 적어도 금융권에 근무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러한 것들이 일종의 어떤 그 관행으로서 통상적 금융거래로 이제 인정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일종의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그 특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예. 실제로 이제 그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이 횡령 부분이 저 혐의 없는 것으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적어도 이제 이 해당되는 농협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 있는 해당되는 그 농협 중앙의 조사국이라든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2017년 12월 달이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피일 차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왜 미루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현재 이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감사를 종료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일단 중단을 해놓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간에 있어서의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재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별로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한 내용도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니까 뭐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구나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불법 인출 업무 결제 그 라인상에 있었던 그 책임자가 있는데 그 책임자가 얼마 전에 승진을 했어요. 얼마 전에 승진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쪽에서는 과연 이것을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충분히 의심이 될 수가 있고요. 혹시 대충 그 여론이 잠잠해지면은 뭔가 이렇게 조용히 끝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예. 있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하지 않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정도의 어떤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원을 아내로 둔 제 친구가 몇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공인인증서를 달라고 아내가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도 주고 다 줬지만 공인인증서만큼은 주면 안 되겠다라는 본능적인 생각이 들어서 안 주려고 버티다가 결국은 넘겨줬다라는 또 제 친구의 예화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지금 이 아내분 횡령 등의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뭐 사이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아내가 금융기관에 있으니까 재테크에 있어는 나보다 낫겠지 해서 모든 걸 다 유임하는 경우가 있죠. 대출 이자도 좀 혜택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자가 높은 걸로 갈아타고 뭐 단기에서 장기로 가고 적금도 들고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근데 사실은 지금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허락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소를 했는데 지금 뭐 언론에 나온 것은 횡령 혐의를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산죄, 그러니까 횡령, 절도, 사기 이런 것들은 이런 범죄들은 부부 사이에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고소를 그런 거에 근거해서 했다고 한다면 결국 혐의는 인정될 수 없는데 근데 사실 이 여자분이 한 행위는 범죄 행위 굉장히 많아요. 예. 물론 이제 횡령이나 사기가 남편 관계에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아직 법률적인 정리는 안 됐죠. 근데 실제로 법률적인 부부입니다. 그렇지만 적금을 해지한다랄지 아니면 입출금을 하려면 문서를 쓰게 돼 있잖아요. 출입금과 관련된 증을 쓰게 돼 있는데 그것은 사무소 위조예요. 사무소 위조. 그리고 위조 사무소 행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본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처럼 했기 때문에 이건 금융 실명제와 관련된 범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혐의 처분이 됐는지 그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고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농협 같은 데는 좀 일반적인 제1 금융권과 다르게 좀 약간 온정적인 그런 좀 업무 처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부인이 없고 부인이 이제까지 어떤 남편으로부터 유인받아서 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별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유인받은 연장선상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거 절대 안 된다. 부부 사이더라도 안 된다라는 점 확인하면서